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 사는 4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푹푹 찌는 찜통 날씨 속에서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나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 가끔 집에서 자기 전에 이 채널을 듣곤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청소하면서 다양한 사연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서 오늘 여러분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으려고요. 일단 저는 현재 이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년이면 딸아이가 벌써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딸아이 얼굴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프지만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믿었던 남편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도 저의 이혼 준비를 도와주면서 같이 잘 지내고 있어요. 다정하고 순해 보였던 남편.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잘 지내던 저희 부부가 어쩌다가 악연이 되어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중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워낙 반듯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실하고 아이들에게도 다정한 편이라 학생들 사이에 인기도 많았어요. 스승의 날이 되면 꽃이나 선물을 많이 가지고 들어올 정도로 말입니다. 어쨌든 남편은 헛짓거리 같은 건 절대 안 하는 믿음직한 아빠이자 남편이었죠. 바쁜 와중에도 딸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것도 알아봐주는 1등 아빠였습니다. 심지어 술도 전혀 못하고 담배 자체는 입에도 대보지 않았던 순수한 사람 그 자체였어요. 아무튼 이런 남자와 지금은 이혼 준비를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어요. 저는 집 근처 출판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아이가 올해 고3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학원비며 책값이며 들어갈 곳이 더 많아졌습니다. 외동딸이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쓰였고 어릴 적 많이 아팠던 딸이라 더욱 마음이 가고 무엇이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죠. 사실 올해 일을 그만둘까 했는데 아이가 그래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더 다니려고 꾹 참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일하는 모습을 아이가 좋아해 주었습니다. 참 공부도 잘하고 착한 딸이죠. 그런데 이혼을 준비하기 전 남편 나이가 50살이 막 넘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남자도 갱년기가 올 수 있다면서 나이 타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 왜? 그러게. 시간이 빠르긴 하다. 우리 딸이 벌써 고3이라니 믿어져? 근데 왜? 요즘 힘들어? 갑자기 그런 말을 하게? 아니, 그냥 나이 드는 게 슬프네. 치, 그래도 당신 주름 하나 없어. 내 눈에는 멋있어. 그래? 그래도 갱년기인지 마음이 좀 우울하고 그럴 때가 있어. 당신은 안 그래? 그래서 말인데 여보, 나한테도 좀 취미가 필요한 것 같아. 뭔가 나에게도 활력이 필요해. 매일 학교랑 집만 왔다 갔다 하니까 운동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취미? 당신 나랑 등산도 다니고 하잖아. 그거 말고? 뭔가 색다른 거. 안 해봤던 거 해보고 싶단 말이야. 내 친구 동준이 따라서 자전거 동호회나 나가볼까? 다리 근육도 키워보게. 어머, 그거 내 친구 한다는데 힘들다고 하던데? 한두 달 나가고 안 나간대. 당신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 자전거 장비 사느라 돈 엄청 깨진다던데?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뭔가 새로운 활력이 필요해. 내가 뭐 술을 마셔 담배를 피워. 안 그래? 알겠어. 그럼 대신 늦게 들어오거나 우리 가족 행사 빠지거나 그런 건 절대 안 돼. 약속이야? 알았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랑 등산도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데 그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요즘 안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남편이 자전거 동호회를 너무 해보고 싶다길래 좀 걱정은 되었지만 통 크게 허락해 주었죠.
또 남편이 취미생활하는 걸 제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동준이라는 대학교 친구를 따라 자전거 동호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더니 3달 정도 넘어가자 장비도 바꾸고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남편도 주말에 하루 정도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활력을 찾길래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재미를 곧잘 붙이더라고요. 자신만의 취미를 갖는 건 좋은 거라 생각했고 저도 그런 남편을 응원하고 믿어주었어요. 그러던 중 아이가 본격적으로 고3에 올라갈 때가 되었고 한창 과외 선생님을 알아보던 중이었죠. 아무래도 남편이 학교 선생님이라 조언을 구했더니 자전거 동호회 친구 추천으로 알게 된 대치동 강사 출신 40대 과외 선생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받고 연락해보니 워낙 스펙도 좋고 시간대도 아이에게 맞춰준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고3이라 예민할 수 있으니 아이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아이와 만나기 전 집에서 1대1로 먼저 선생님을 만나봤는데 사람이 참 싹싹하고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젊고 이뻤어요. 어머, 선생님, 너무 이쁘시다. 그럼 대치동에서 몇 년 동안 강의하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저는 15년 넘게 일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좀 쉬었고요. 학원으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체력도 안 되고 아이를 케어하느라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줄곧 계속 과외하면서 지냈어요. 작년에는 제가 가르쳤던 과외생들 모두 명문대 합격했거든요. 네. 아이고, 선생님 들어보니까 대단하시던데요. 우리 채아가 예쁜 선생님 좋아하는데 잘 됐어요. 어머님이 더 미인이세요. 남편분이 동준 오빠랑 친구시더라고요. 들으셨죠? 저 소개해 주신. 네네, 들었어요. 남편이랑 대학 동창이에요. 자전거 동호회 같이 하는. 선생님도 같은 대학 동창이시구나. 잘 됐네요. 네네, 맞아요. 같은 대학교 한참 후배예요. 제가 동준 오빠 추천받은 경우는 처음이라 과외비도 잘 생각해 볼게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가격에서 10만 원 할인해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어머, 진짜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채아 잘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주부터 오시는 거죠? 네, 당연하죠. 참, 선생님 성함이... 네, 저는 박근영이라고 해요. 네,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할인된 가격으로 과외를 가르쳐준다길래 굳이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관심이 많은 주변 엄마들에게 알아봤지만 이 정도면 아이에게 딱 좋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결국 딸아이에게 과외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도 과외 선생님을 잘 따랐어요. 저와 6살 정도 차이가 나는 젊은 선생님이었는데 아이 시험 기간마다 항상 보충도 해주시고 시험 문제도 직접 만들어 와서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과외를 한 달 하면서 아이 성적도 꽤 오르길래 정말 만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싹싹하고 아이에게 참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3번 과외를 받는 거라 집에 자주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과도 인사를 했습니다. 또 제가 회사에서 늦는 날에는 남편이 집에 있으면서 채아 과외를 케어해 주기도 했고요. 가끔 과외가 늦는 날에는 같이 집에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과외 선생님이 아니라 뭔가 친한 여동생이 생긴 기분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딸 채아가 없는 날, 선생님이 자료를 전달해 준다고 집에 온 날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채아 성적이 요번에도 또 올랐더라고요. 정말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아니에요. 채아 집에 오면 칭찬해 주세요. 선생님, 그러지 말고 채아 오면 같이 외식 나갈 건데 같이 가시죠? 아니에요. 주말인데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하세요. 전 이만 갈게요. 벼랑간 남편이 과외 선생님에게 같이 외식을 하러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같이 집에서 밥 먹고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선생님을 보냈을 텐데 계속 남편이 선생님을 붙잡는 느낌이 났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채아가 성적도 올랐는데 부모로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그러지 말고 요 앞에 고깃집 가는 거니까 그냥 드시고 가세요. 맛있어요. 네? 네, 선생님, 그러세요. 거기 남편이 극찬하는 맛집이에요. 선생님도 같이 가시죠. 결국 그렇게 과외 선생님과의 갑작스런 외식이 시작되었죠. 아무튼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내내 남편이 그 과외 선생님에게 무척이나 관심을 보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딸 채아 대학교 상담이나 공부에 관련된 내용이라 사적인 건 아니었지만 뭔가 저만 소외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워낙 바빴어요. 출판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회사가 힘들어져서 새로운 기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좋은 기회가 생겨 책을 한 권 내기로 되어 있어서 늘 그 책을 준비하는 데 몰두해 있었죠. 아이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이모님을 쓰는 상황이었죠. 여보, 괜찮겠어? 내가 책 때문에 요즘 통 정신이 없어서 말이야. 당연하지. 그렇게 해. 그럼 월수금 3일 정도 이모님 오시는 거라고 했나? 그럴 거야. 일부러 과외 선생님 오시는 날에 같이 잡았어. 그래야 대치동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좀 쉬다가 공부하면 딱 좋을 것 같아. 화요일, 목요일은 채아도 쉬어야지. 아, 맞다. 이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왜? 나보다 7살 어려. 요즘에는 일부러 젊은 이모님 구한다고 하더라고. 아이 스케줄도 관리해 주시고 학원 라이드도 하실 텐데 젊은 이모님 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더라. 내가 뭔가 시키기에도 솔직히 편하고 요즘 대세에 따라야지. 그 민지 엄마 알지? 명문대 나온. 그 엄마 동생 친구래. 암튼 결혼한 여자라서 우리 채아 더 잘 봐줄 것 같아. 워낙 꼼꼼하고 센스 있대. 암튼 월수금 괜찮지? 그래 뭐 우리 딸 채아를 위해서라면 1년 꾹 참고 해야지. 당신이나 나나 채아 대치동까지 학원 바래다 주는 거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 고3 끝날 때까지만 그렇게 하자고. 그래, 그렇게 하자. 고마워. 결국 남편과 저는 고3에 올라간 딸 채아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옆에서 도왔습니다. 과외 선생님과 이모님까지 아이에게 붙이면서 케어해 주었죠. 아이도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매번 대치동까지 학원을 버스 타고 가는데 꽤 힘들어 했거든요. 그런데 이모님을 붙이고 난 뒤에는 한결 시간 절약도 되고 좋아졌다면서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딸, 이모님 괜찮지? 완전 좋아. 오호, 다행이다. 시간은 잘 맞춰주셔? 매번 10분 전에 학교 앞에 데리러 와주셔. 그리고 확실히 젊은 이모님이라 다른가? 그냥 말이 잘 통해서 좋아. 무엇보다 재밌고. 학원 시간 좀 남으면 같이 카페에 있거든? 그때 숙제 어려운 거 가끔 물어보면 되게 잘 풀고 알려주셔. 나도 못 푸는 문제를 한 번에 푸시더라고.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 엄마 고마워 정말. 그래? 다행이다. 난 우리 딸 불편해할까 봐 걱정했는데. 아니야, 좋아. 확실히 버스 2번 갈아타는 시간이 줄어서 그런지 편해. 고마워, 엄마.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 보란 듯이 열심히 학원 다닐게. 엄마가 옆에서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딸. 아니야. 엄마 이번에 책 내는 것 때문에 바쁜데 당연하지. 아이고, 우리 딸 다 컸네. 아무튼 딸아이는 조금씩 공부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과외 선생님은 저녁마다 얼굴을 자주 보게 되자 점점 친해지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고향도 똑같았습니다. 항상 아이와 과외가 끝나면 출출할까 봐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같이 나눠 먹기도 했고요.
또 남편과 과외 선생님은 아이 학교 성적과 대학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습니다. 저희 부부 모두 아이 공부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함께 대화를 자주 했죠. 저기 선생님, 우리 채아 이번에 수학 점수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항상 너무 고마워요. 남편 덕분에 선생님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네요.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채아가 워낙 열심히 잘해요. 근데 영어는 아직도 많이 힘든가 봐요? 점수가 점점 떨어지던데요? 제대로 관리하는 거 맞으세요? 갑자기 남편이 과외 선생님에게 태클을 걸더라고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 한 번도 과외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참나,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선생님 잘못인가? 우리 채아 원래 영어 어려워했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유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떨어지는 게 말이 돼? 어머, 오늘따라 왜 이러실까? 선생님, 오늘은 이만 늦었네요. 금요일에 오시는 거 맞죠? 네. 영어는 채아가 워낙 좀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번에 중간고사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저는 이번 피드백 해주시는 거 좋아요. 저도 그래야 채아 더 살펴보고 성적 올리죠. 아무튼 아버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저도 더 살펴볼게요. 그럼 오늘은 늦었으니 이만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했어요. 나름 친동생처럼 친하게 지냈던 과외 선생님에게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당황스러워서 가자마자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도대체? 아까 왜 그랬어? 정말 민망하게. 공부하다 보면 성적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 원래 국어랑 수학만 봐주려다가 영어도 보충으로 같이 봐주는 거라고. 채아네 학교 이번에 영어 시험 어렵게 나왔다고 하더라. 암튼 다음부터는 선생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내가 뭐. 채아 고3이라고 고3. 그냥 중학생 아이 시험 보듯이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 그래도 조심해. 좋은 사람이잖아. 채아 위해서 열심히 해주더라. 응?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남편이 좀 이상했지만 그때까지도 별 의심은 없었습니다. 워낙 학교 선생님이라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딸아이가 고3이니 함께 예민해졌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를 대치동 학원까지 데리러 갔다가 온 이모님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따로 시간을 낼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어린 이모님이라 그냥 편하게 지원 씨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지냈습니다. 지원 씨,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사모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네, 뭔데요? 채아 가르쳐 주시는 과외 선생님 있죠?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네? 뭐가요? 요즘 채아 성적 좀 떨어지지 않았나요? 공부를 솔직히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서요. 채아에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모르셨어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학원을 보내면 어떨까 싶어서. 갑자기 이모님 지원 씨는 저에게 과외 선생님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선생님하고 채아 공부하는 거 보셨어요? 이번에 영어 성적만 떨어진 거라. 그리고 채아는 아무 말도 없던데. 제가 아무래도 채아 케어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착하고 좋으신 분이기는 한데 성적 자체를 잘 내주는 선생님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채아도 공감했고요. 아빠가 추천해 주신 분인데 아무래도 자기가 먼저 선생님이 싫다고 거부하는 건 미안하다면서 또 선생님 자체는 너무 좋다면서 고민하길래요. 근데 채아가 지금 고3이고 너무 중요한 시기라 성적을 올리는 게 솔직히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대치동 학원가에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알거든요. 대치동 사는 친구가 있는데 걔한테 추천받았어요. 이참에 채아를 그냥 학원 하나 더 보내시는 게 어떠세요? 채아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딸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네, 전달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모님 지원 씨는 저에게 채아 속마음을 대신 전달해 주었어요. 결국 그날 채아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더니 전달받은 그 내용 그대로 채아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다니고 싶은 학원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이모님 지원 씨 말대로 채아에게 현재 고3 시절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모님 지원 씨는 워낙 꼼꼼하고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라 곧이곧대로 그 말을 믿었죠. 어쨌든 그 후 과외 선생님에게는 너무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과외를 끊고 말았죠.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채아가 대치동으로 학원을 다니니까 거기서 친구랑 학원을 하나 더 같이 다닐까 하고요. 저희 아이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어떡하죠? 네. 괜찮아요. 당연하죠. 또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공부 자극도 되고 좋죠? 채아, 잘 해낼 거예요.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연락할게요. 혹시 번호 바뀌면 언제든 문자 줘요. 네, 건강히 잘 지내세요. 결국 그 후 딸아이는 학원을 하나 더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학원을 다닌 후 영어 성적이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어쨌든 고3이라는 시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기인 만큼 채아에게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과외 선생님이 굳이 출판사까지 일부러 찾아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채아 공부 문제로 잠깐 회사 근처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위치를 잊지 않고 찾아왔더라고요. 어머, 선생님, 웬일이세요? 잘 지냈어요? 깜짝 놀랐네. 갑자기 찾아와서. 저번에 어머님 회사 근처에서 만났잖아요. 요 근처 왔다가 생각나서요. 잘했어요. 잘 지내죠? 근데 어쩐 일이에요? 사모님, 사실 오늘 만나자고 한 건요. 채아 일 때문은 아니고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네? 무슨 말이에요? 사모님, 놀라지 마시고요. 지금 녹음 파일 하나 핸드폰으로 보내드릴게요. 여기요, 이어폰. 갑자기 과외 선생님은 핸드폰에 녹음 파일 하나를 듣게 해주었습니다.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을 한번 내뱉고 귀를 쫑긋하고 들어봤죠. 그런데 녹음을 들어보니 벼랑간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여자 목소리도 같이 들렸어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고 끝까지 소리에 집중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끝까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겠더라고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녹음 파일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랬어요. 지연아, 오늘은 채아 학원 몇 시에 끝나? 한 저녁 10시쯤. 왜? 그래, 그럼 끝나고 내가 나갈게. 근데 사모님한테 안 들킬까? 괜찮겠어? 당연하지.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하고 간만에 회식 있다고 말하면 돼. 오, 오빠 역시 천재다. 알겠어. 그나저나 과외 저 여자 말이야. 언제까지 쓸 거야? 아예 채아가 학원 가는 시간 늘리면 우리 편하게 밖에서 볼 수 있지 않아? 아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기도 뭐하고 잠깐 2시간 보자고 어디 가는 것도 시간이 애매하고. 응? 오빠 생각은? 그래, 그거 좋겠다. 채아 학원 기다릴 때 내가 갈게. 대치동 중간에서 보면 되겠다. 귀염둥이 역시 똑똑해. 그럼 채아 학원 간 사이에 따로 보자. 좋아. 그럼 토요일에 우리 영화 볼까? 간만에 데이트하고 싶어. 동호회 핑계대. 오케이, 알았어. 뭐 볼까?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둘은 오랜 연인 사이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개졌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상상 이상의 이야기를 듣고 말았죠. 이게 뭐예요? 놀라셨죠? 채아 아버님요. 그 이모님이랑 알고 지내는 사이 같더라고요. 저도 과외 그만두기 한 달 전에 알게 됐어요. 채아랑 과외하다가 우연히 소리가 들리길래
저도 너무 깜짝 놀라서 그만 녹음했고요. 다행히 채아는 아직 몰라요. 그때 채아 시험 기간이라 한창 모의고사 준비하느라 공부만 했거든요. 잠깐 부엌에 나온 사이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봤더니 두 분이 계셨어요. 저만 들었어요. 이걸 왜 이제야 들려주는 거예요? 창피해. 진짜. 죄송해요. 채아 고3이고 워낙 예민한 시기에다가 또 어머니도 한참 바쁘셨고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나 하나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또 괜히 오지랖 피우는 것 같아서. 어머님, 괜찮으세요? 말도 안 돼. 채아 아빠가 지원 씨랑. 아니 어쩐지 선생님 과외 그만두게 하라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어쩐지. 저는 눈물콧물 다 빼면서 연신 울었습니다. 도저히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바람이라는 이야기를 드라마나 책에서 들어본 적은 있어도 직접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을 겪어보니 오히려 화도 안 나고 얼이 빠지더라고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게다가 믿었던 젊은 이모님, 지원 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니 정말 배신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상상도 못한 사람이었고 또 딸 채아를 아껴주던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다 알고 보니 그동안 남편과 그 여자 행동에서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지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기본적으로 남편은 항상 9시 30분이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밖에 친구를 만나러 가끔 나갔고 그 이모님 지원 씨는 10시에 딸 채아를 데려다주고 집에 가는 패턴이었거든요. 중간에 일부러 시간을 엇갈려서 나가고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항상 이모님이 오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약속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사이에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딸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정말 친언니처럼 이모님 지원 씨, 그 여자를 따르고 좋아했는데 아빠의 상간녀였다니. 아이가 혹시라도 알까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라 일단은 과외 선생님을 입단속 시켰습니다. 선생님,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우리 둘 말고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특히 채아한테는요. 네, 당연하죠, 어머님. 잘 해결될 거예요.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세요. 결국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딸 채아에게 보란 듯이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었죠. 그러다 워낙 똑똑하고 눈치 빠른 남편이라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바람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했죠. 게다가 녹화 기능에 같이 있는 로봇 청소기도 함께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마침 상간녀 그 여자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사모님, 전화 가능하세요? 네. 채아가 친구랑 놀다 가고 싶다고 하네요. 마침 저도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요. 채아 친구랑 놀게 하고 저도 볼 일 보고 집에 데려다 주려고요. 괜찮을까요? 아니요. 채아 내일 할 일 많을 거예요. 숙제도 많고요. 스케줄이 있어요. 시험 끝났다고 꾀부리는 것 같으니까 데리고 오세요. 채아 시험 끝났으니까 하루 반나절 정도는 놀다가 가게 해주세요, 사모님. 네? 그냥 채아 데리고 오라고요. 제 말 이해 못했어요? 근데 채아가... 진짜 짜증나네. 지원 씨, 그냥 제 말대로 하세요.
저는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상간녀 그 여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복수하려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 꾹 참아야 했죠.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계획대로 집에 CCTV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회사에서 늦게 퇴근한다고 거짓말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없으니까 남편은 갑자기 회식이 잡혔다면서 오늘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뻔했죠. 그 상간녀 여자를 만나는 게 분명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왜? 뭐가 왜야? 회식이지 뭐. 아, 그래? 그럼 자고 오지 그래? 아니, 회식이라니까? 여자라도 만나고 오는 거야? 왜 이래 오늘따라? 웬 시비야? 왜? 찔려? 참나, 됐어. 농담이 지나치다 당신. 결국 그날 남편은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죠. 남편은 정말 두 얼굴의 사람이었습니다. 딸 채아도 이모님과 그쯤 헤어져서 들어왔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같이 와? 아빠가 학원 앞에 있길래 오늘은 같이 타고 왔어, 이모님이랑. 뭐? 당신 뭐야? 회식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재아가 생각나서 그냥 1차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나왔지. 우리 딸 보러 데리러 갔었지. 채아 보러 간 게 맞아? 그럼 내가 누굴 보러 가? 남편은 끝까지 그 상간녀 이모님 지원 씨를 보러 갔다는 말을 숨기더라고요. 그렇게 채아 핑계를 대면서까지 틈나는 대로 보고 싶었는지 결국 채아랑 같이 그 여자와 차를 버젓이 타고 왔더라고요. 정말 미친 사람 같았어요. 저는 정확한 물증을 잡고 싶어서 한 달 정도 지난 후 CCTV를 열어봤습니다. 기다리는 한 달 동안 지옥 같았지만 그 현장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영상에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채아를 데리러 집에 왔을 때 그 시간에 맞춰 남편도 퇴근을 했고 가끔 채아가 없을 때도 집에 아무렇지 않게 들락날락했습니다. 제가 야근 때문에 늦는 날이면 그 여자는 특히 채아를 늘 늦게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그 말은 결국 남편과 늦게까지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둘이 팔짱을 끼고 딱 붙어 앉아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이라서 그런지 간단한 스킨십 정도만 하던데 저는 그마저도 차마 뜬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보는 내내 손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너무 뛰었어요. 정말 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 남편이, 믿었던 내 사람이, 그것도 집에 일을 도와주시는 가장 가까운 이모님과 바람이 나다니. 정말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이 소문이 나면 남편이 어떻게 될까 생각했죠. 정말 당장이라도 소문을 내고 싶었지만 딸 채아가 눈에 밟혔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다면 한다는 여자거든요. 우리 딸 채아를 위해서도 거짓말쟁이 아빠를 가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채아를 일부러 친구 집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또 남편과 그 여자한테는 회사 야근이라고 거짓말을 해두었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둘은 또 집에서 만나더라고요. 딱 걸린 거죠. 코로나 때문에 마음 편히 어디를 가지 못하니 가장 만만한 곳이 집이었나 봅니다. 정말 추악하고 더러웠죠. 주차장에 잠시 숨어 있다가 그 여자가 집에 올라간 걸 확인하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아무도 없는 척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비번을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벌써 왔어? 왜 문을 안 열어? 비번 누르고 들어오겠지 했지. 남편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초인종 소리를 듣고 감쪽같이 신발과 가방을 숨겨 그 여자는 방 어딘가로 숨어버렸더라고요.
감쪽 같았습니다. 뭐 했어? 집이 봤지 뭐. 채아는 친구 집에 갔다던데? 그걸 어떻게 알아? 나 당신한테 아직 말 안 했는데? 어? 채아하고 전화했지. 그래? 걔 친구하고 놀면 전화 안 받는데 어떻게 전화해서 그 사이에 알았대? 근데 당신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없어? 뭐가? 그러지 말고 잘됐다. 배고픈데 우리 오랜만에 외식이나 하자. 나 오늘 월급 받았어. 내가 맛있는 거 쏜다. 개수작 부리지 마. 당장 나오라고 해. 어서. 뭐가? 야, 최지원. 내가 찾을까? 너 발로 나올래?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끝까지 모른 척하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었고 소름 끼쳤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 뺨을 한 대 갈겼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이 우라질 놈아. 여기 최지원, 그 여자 들어가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더러운 것들. 갈 데가 그렇게도 없니? 집에서 버젓이? 참 딱하다. 그 여자 빨리 나오라고 하라고. 다 알고 왔으니까. 죄송해요, 사모님. 결국 그 여자는 제가 고래고래 소리치고 난리를 치자 자진해서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교묘하게 안방 드레스룸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나오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죄송해요. 사모님, 드릴 말씀이 너가 우리 채아랑 같이 지내면서 이모님으로 지낸 날들이 한스럽다, 한스러워. 채아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죄송해요, 정말. 여보, 됐어. 그만해. 어차피 말하려고 했는데 잘됐다. 나 지원 씨 좋아해. 아니, 사랑하게 됐어. 왜 이제야 우리가 서로를 알아본 걸까 너무 후회스러워. 그동안 서로 마음이 있는데 고백하지 않았던 거야. 미안하다, 채 엄마. 우리 이혼하자. 왜 그래요, 오빠. 그만해요. 그 여자는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결국 저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도저히 못 참아졌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도 소름 끼치고 남편이 그 여자를 감싸고 돌면서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모습도 모두 다 더러웠어요. 그냥 모두 짐승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 아빠! 채아가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채아야. 아빠, 바람펴? 이모님이랑 진짜야? 아니야, 채아야. 아빠가 다 설명할게. 미친 거 아니야? 더러워. 더러워. 아빠,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이모님, 이제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당장 나가세요. 결국 채아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딸아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들키고 말았죠. 또 이렇게 들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알고 보니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학원을 가야 한다면서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렇게 들통이 나는구나 싶었죠. 그 후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채아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서럽고 짜증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그 여자와 사귄 지는 이제 막 4달째였고 남편이 그 여자를 죽도록 따라다녀서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여자는 자식도 있는 유부녀였는데 말이죠. 정말 끼리끼리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증거자료들을 모았고 결국 그 여자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에게도 그것들이 바람피는 영상도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는 연신 미안하다고 오열하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개무시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저도 채한테 늘 미안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정말 실수예요. 넌 실수로 남자랑 손잡고 뽀뽀하고 그러니? 넌 실수로 그렇게 밤에 데이트하고 그러니? 이제와 우는 거 소용없어. 넌 우리 딸한테 상처를 줬어. 난 그걸로 벌써 이 남자와 이혼할 사유는 충분해. 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상간녀 소송까지 확실하게 끝날 거니까 각오해. 그동안 내가 겪은 거 다 갚아줄 거야. 발 빼매도 소용없어. 너희가 얼마나 활발하게 다녔는지 사진에 영상 녹음 파일까지 아주 증거가 차고 넘쳐. 저기 남편분, 이런 여자랑 결혼하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정말 결혼 잘하셨네요. 저는 그 여자네 집에 가서 아주 그냥 깽판을 치고 나왔습니다. 정말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가서 정작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당신 진짜 미쳤어? 아이가 이제 고3 들어갔는데 예민하게 왜 일을 크게 만드는 거야? 어? 살다 보면 남자가 바람도 피우는 거지, 안 그래? 당신도 다른 남자 만나고 놀아. 누구처럼 난 안 막으니까. 나랑 해결하고 조용히 마무리할 수도 있었잖아.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아이 인생 망친 건 너야. 이상한 개소리를 떠들더라고요. 저는 대꾸할 가치도 못 느꼈습니다. 아이에게 상처 준 것도 모르고 정작 남편 본인은 아나무인 태도로 대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남편과 별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딸아이와 함께 근처 친정집으로 나온 상태고요. 처음에는 딸아이가 고3이라 예민하고 상처받을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철이 든 딸은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난 엄마 편이야. 알지? 이혼 그거 별거 아니야. 엄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엄마 반드시 잘해낼 거야. 결국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당장 소송하는 건 잠시 뒤로 미루고 별거하면서 준비 중이죠. 딸아이가 고3 수능까지만 잘 마무리하면 바로 상간녀 소송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라는 건 알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남편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그 여자와 살겠다면서 반성도 안 하고 떠났지만 정작 상간녀 그 여자는 난 내 가정 지킬 거야, 그만 돌아가줘 하면서 오히려 남편을 매몰차게 찾다고 했어요. 남편 자전거 동호회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남편은 거의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저한테 진정한 사랑이라면서 그 여자를 외쳤지만 결국 지금은 외톨이가 된 남편. 너무 잘 됐네요. 뿌린 대로 거둔 거죠. 저와 제 딸아이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으니 본인도 그걸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학교에 다 퍼져서 결국 남편은 지방으로 가게 되었더라고요. 지금도 자기 잘못이 뭔지 반성을 할까 싶습니다. 현재 딸아이는 절대 아빠를 안 보겠다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죽을 때까지 아빠랑 교류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가 현재 상태로는 너무 아빠가 미워서 보기 싫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럴까 싶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저와 딸아이는 남편 없이도 꿋꿋하게 오히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올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수능 시험이 남았으니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가 나면 좋겠네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이혼도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도 희망의 끈 절대 놓지 말고 항상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럼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